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말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외부 전기 공급 설비가 필요 없는 수소 트램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죠. 대전시가 다음 달 트램 차량 발주를 앞두고 실증 사업 막바지에 이른 울산 수소 트램 실사에 나섰습니다. 개방감과 정숙성에서 합격점을 내린 대전시는 늦어도 6월까지 트램 제작사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높이 4m, 길이 35m의 트램 열차가 정거장으로 들어옵니다. 국책연구과제로 개발돼 울산에서 시험 운행 중인 수소전기 트램입니다. 실내는 버스보단 크고 대전 도시철도 열차보단 작은 규모로 한 번에 305명까지 승차가 가능합니다. 직접 타본 수소 트램은 큰 창으로 개방감이 좋고 정숙성도 돋보였습니다. 수소 트램의 너비는 도로폭에 맞춘 2.65m로 맞췄습니다. 여기에 수소 연료전지를 차량 상단으로 옮겨서 차량 자체의 높이와 정거장의 높이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트램의 폭과 높이 모두 도로 환경에 맞춰져 노선 확장에 유리합니다. 수소 트램은 배터리 방식의 트램과 다르게 15분 충전으로 227km가량 주행할 수 있어 대전 2호선 구간을 6차례 주행 가능합니다. 수소의 폭발 우려에 대해 제조사 측은 이미 안전성이 검증돼 상용화된 기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수소 자동차의 수소 연료전지를 그대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어떤 부분들을 접목한 기술로서 현지 시찰에 나선 대전시는 차량과 시스템을 점검하며 트램 차량 제작에 최소 2년이 걸리는 만큼 노선 공사와 차량 발주를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증액으로 진행 중인 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도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3월 달에 트램 차량 발주를 해서 늦어도 5월, 6월까지는 트램 차량 제작사가 선정될 거고요.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이거와는 별도로 트램 건설 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한편 대전시는 수소에너지 공급 문제와 관련해 금고동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및 충전 시설에 900억 대의 민자 투자 제한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출신으로 4월 총선에서 홍성 예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강승규 후보가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기념시계를 주민들에게 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홍성군 선관위는 강 후보 측으로부터 시계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경위를 파악 중이며 문제의 시계가 대통령실 재직 중에 전달된 것인지 퇴직 후 전달된 것인지 등에 대해선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계 논란이 일자 강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시민사회 수석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인원들에게 기념품으로 시계를 제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수도에 버려진 물을 추적해 만든 마약 지도를 통해 불법 약물 실태를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최초 보고 마약 지도로 말한다. 오늘은 마약 탐지와 예방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덕특구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마약 노출 위험을 줄이고 하수도 속 마약 농도를 정확히 예측하는 등 일상 속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들이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마약범죄 수사 시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이 피의자가 시간이 지나면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소변을 참아 병원 응급실에서 강제 체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마약 투약 여부를 추정하려면 소변 검사가 기본인데 투약 후 3일에서 10일까지 비교적 최근에 투약했을 경우에만 확인이 가능하고 배뇨 과정을 지켜봐야 해 인권 문제도 우려됩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소변 대신 땀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땀을 통해 더 오래전에 복용한 마약까지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패치를 개발했는데 패치를 몸에 붙이고 있다가 별도의 분석 과정 없이 빛을 비추면 1분 이내에 약물 성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 원샷. 자, 건배. 몰래 음료에 타 성범죄 약물로 흔히 쓰이는 GHB, 일명 물뽕을 10초 안에 검출할 수 있는 마약 탐지 겔도 개발됐습니다.
권우석 성균관대 교수가 한국생명보건연구원 재직 당시 개발한 이 겔은 평소엔 노란색을 띠는데 물뽕에 노출되면 10초 이내에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몸에 직접 바르거나 화장품 등에 코팅해 휴대할 수 있고 나노섬유 형태로도 활용이 가능해 6시간 후면 대부분 몸에서 빠져나가 검출이 어려운 물뽕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색깔이 변하게 된 마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눈으로 마약이 있다 없다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보호 제품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불법 의약품들이 인체대사 작용을 거쳐 하폐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신종 미량 물질을 AI를 활용해 분류하고 농도를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기존에는 비싼 장비와 숙련된 전문가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했지만 이 기술을 13종의 새로운 미량 물질에 적용한 결과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AI 모델의 특성상 마약과 같은 신종 물질을 발견하고 농도를 예측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의 그 유입이 확인이 된 상태라면 거기서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수생태계로 배출될 때 하수 처리장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제거가 됐다라는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일상 속 깊이 파고든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덕특구의 치열한 고민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이 발의된 지 3년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원자력 시설 주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대전시 등 23개 지역은 실질적인 방사능 방제와 주민 복지 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을 관할하면서도 조정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대전 유성구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별도 재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3년 연속 팬 프렌들리 구단에 선정되는 등 K리그 최고의 팬 친화 구단으로 꼽히는데요. 이번 프리시즌 기간 동안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시티즌이 전지훈련 중인 베트남으로 팬들을 초대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양정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팬들이 기다리는 행사장으로 선수들이 환호성을 받으며 입장합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팬 50명이 베트남 하노이 전지훈련을 떠난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서부터 날아왔습니다. 선수단 15명이 한 명씩 테이블에 앉아 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평소 궁금했던 것도 물어보고 소소한 대화도 나눕니다. 아드님 보고 싶으시겠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그죠. 선수분들은 많이 떨어져 지내서. 하나시티즌이 프리시즌 기간 동안 팬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연 첫 해외 팬투어 현장입니다. 팬들은 베트남 현지 훈련장까지 방문해 훈련 모습을 참관하며 새 시즌을 준비하는 선수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아들과 남편, 친정어머니까지 일가족이 함께 베트남을 찾은 팬은 선수들과 나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에 감격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선수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훈련하는 것도 보고 또 우리 아들의 꿈을 또 위해서 실제로 좀 보게 된 게 잊지 못할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도 화이팅 하시고 대전은 하나라! 해외 전지훈련장까지 와준 팬들과 보낸 소중한 하루에 하나시티즌 선수들도 더욱 힘을 내 훈련에 임했습니다. 해외에서 팬들이 와주시는 경험을 처음 했고 또 그만큼 저희 팬분들이 저희 팀에 대한 애정도 높으시고 저희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도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더 열심히 올 시즌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프리시즌 기간에도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TJB 양정진입니다. 반도 지급 인터뷰. 오늘은 41세로 대전시 역사상 최연소로 부시장직에 오른 장호중 경제과학 부시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잣대가 될 수는 없지만 41세면 경력이 너무 짧지 않느냐, 혹은 교수로만 근무했기 때문에
이 시정을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에도 41살이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나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적은 나이이기도 한데 제가 한 15년 반 정도 카이스트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겪었고 또 이제 연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큰 밑거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중앙이나 여러 각 부처에 가가지고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하면은 뭐 부지사님들이나 장관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과학자가 경제과학 부시장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메리트를 많이 갖고선 시작한다라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에 입문하시기 전에 카이스트 전자공학 교수로 이제 근무를 하셨는데 전자공학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어느 분야에서 연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초창기에는 의료하고 반도체 분야 쪽을 전공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보면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 세계 최고 최초 기술 많이 개발하고 계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최초 기술 많이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한 7년 전부터는 세계 최고 최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이 바로 산업화될 수 있는 서비스화 될 수 있는 기술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센서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하였습니다. 네, 전자공학 전문가였는데 이제 경제과학 부시장이라고 하면 과학은 또 어느 정도 선이 닿긴 하는데 경제 분야는 좀 생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예, 연구를 진행하면은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3개에서 4개 정도 이상의 업체들하고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근접하게 맞닥뜨려서 생활을 했었었고요. 경제에 있어가지고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대전시에 이런 경제 수석님도 계시고 또 경제과학국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보완책들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쩌면 이제 과학을 이용한 기업화 혹은 경제화는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또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떤 활로를 찾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그에 대한 전담팀도 있고 일자리 경제진흥원 같은 전문 기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들에서 내고 있는 경제적인 정책과 주안점들을 바탕으로 좀 경제를 좀 챙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시민들과의 그 어떤 소통, 그렇게 하고 경제인들과에 대한 소통, 그렇게 하고 아무리 좋은 계획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시의회나 중앙본부하고에 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인 연합회나 아니면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 끊임없이 만나 뵙고 의견을 나누려고 하고 있고요. 네, 부시장직을 잘 수행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카이스트 교수로 돌아가실 텐데 그 후로도 장기적인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퇴직이 아닌 휴직을 하고 지금 이제 공직을 맡아서 진행하는 형태가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과학이라는 분야는 그 정치에 휘둘리거나 어떤 행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전의 어떤 경제과학 발전을 위해서만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계획대로 연구자로서 과학자로서의 삶을 살 예정입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JB와 스토리 기반의 플랫폼 리얼월드의 운영사인 유니크 굿컴퍼니는 협약을 맺고 참여와 몰입의 새로운 문화 트렌드와 참신한 지역 문화 개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두 회사는 소외 지역과 낙후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지역 축제와 행사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유치한 아산경찰병원 분원을 신속하게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개정안은 경찰병원 건설에 필요한 사전 절차 단축 이행과 사전 용역 등 간소화,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찰병원 설립 등이 담겼습니다. 충남도는 이달 중 신속 예타 신청과 다음 달 대상 사업 선정 등을 통해 아산시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유휴지에 550병상 규모로 2028년 개원할 수 있도록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한 서천 특화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천사랑장학회는 새학기 개학에 맞춰 피해 상인의 대학생 자녀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2억 원을 기부했고 주식회사 현대위안은 임직원들이 모금한 5천만 원을 내놨으며 충남농협도 1억 원을 피해민을 위해 써달라며 충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이에 앞서 충남도는 피해 상인들에게 점포당 5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설 전까지 700만 원을 더 무상 지원할 계획이며 점포 재건을 위해 1억 원까지 무이자로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2달간 진행된 희망 나눔 캠페인 결과 대전과 세종, 충남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모두 10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대전에선 모두 71억 4천만 원이 모여 106.7도를, 세종에선 20억 9,200만 원이 모이며 114.4도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에선 역대 가장 많은 성금인 215억 1,400만 원이 모이며 107.4도를 달성했습니다. 경제 한파에도 모인 시민들의 소중한 마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됩니다.